HJ중공업의 1분기 실적은 기존 컨센 대비 더 낮았습니다. 발표된 실적을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5,400억, 245억이었는데 기존 컨센은 5,800억 그리고 490억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최악이라고 표현될 만큼 완전히 많이 차이나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2분기 중 인도되는 선박들을 고려해보면 2분기 실적은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고점 부근에서 대형 수조 호재가 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미리부터 급락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 1분기 실적은 최근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고려해 보자면 변수가 타 종목 대비 많은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분기 실적이 나빴으면 하방 압력을 우선적으로 먼저 받을 것으로 판단하는 편에 무게를 두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HJ중공업 종목 분석 해볼 건데요. 향후 주가 전망을 해봄과 동시에 본 종목으로 수익 매매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내용들 제가 오늘 이 영상 안에 잘 정리해 놨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HJ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최근에 주가도 많이 내려왔는데 실적 발표도 나쁘게 나오니까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상 인트로에서도 어느 정도 운을 뗐지만 여기서부터 폭락이 나오거나 이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실적이 많이 나쁜 건 아니고 제한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에서는 자 이제 턴어라운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닌데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1분기 실적이 선반영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타 종목 대비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 부근에서 수주 공시, 대형 공시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조차 없이 계속 내렸을 수 있는 거죠. 일단은 5일 이동 평균선을 타고 주가가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까 자 5일선을 완전히 캔들이 딛고 올라서기 전까지는 반등에 대해서 섣불리 예측하지 않는 게 좋긴 하겠죠. 일단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최근에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게 결국 외국인들의 매도거든요. 외국인들은 원래 HJ중공업의 주포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기관권이 붙어줬었고 이런 식으로 지난 4월 22일이나 23일처럼 외국인과 기관권의 쌍끌이 대량 매수 이런 수급이 포착되는 날, 그러면서 5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날, 바로 이런 날이 상승 반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기 전까지는 공격적인 매수 공략보다는 보수적인 대응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위치를 기술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주가가 고점에서부터 밀려 내려오면서 기술적 분석상 3개의 지지라인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지지라인은 20일 이평선이었고 두 번째 지지라인은 60일 이평선, 그리고 매물대랑 슈퍼트렌드, 자 요 세 가지가 겹쳐지는 지지라인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지지라인은 1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주가는 이 세 가지 지지라인을 전부 다 무시하고 5일선을 타고 그냥 프리패스하면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여전히 121선, 61선, 21선은 정배열 관계에 있습니다. 주가만 121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죠. 이론적으로는 물론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주가 향방은 그래도 하방보다는 상방이 유리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다만 주가가 계속 5일선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고 거기다가 1분기 실적도 안 좋았으니까 여기가 하방보다 상방이 유리한 자리니까 덮어놓고 매수하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신호탄, 5일선 상향 돌파라든지 외국인과 기관권의 쌍끌이 대량 매수 뭐 이런 거라도 보고 매수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요 파동상 전저점의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의 가격은 21,500원이에요. 주가가 21,500원을 동일가 이하로 터치하지 않고 다시 반등을 해준다면 기존의 저점을 높여가고요. 그쵸? 그 다음에 고점도 높여가던 이런 추세선은 계속 유지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자면 21,500원을 동일가 이하로 터치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측은 예측일 뿐이고 대응은 전혀 다른 거죠. 그쵸? 혹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보통 그런 분들을 주린이라고 하죠. 간혹 가다가 주린이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다른 주식 유튜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유튜버가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예측하는 말을 듣고 바로 매매에 적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쵸? 원래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응의 영역이 있는데 대응은 매매 기법, 매매 기준, 매매 툴 이런 거에 기초해서만 대응을 하셔야 돼요. 예측은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리 해보는 거에 불과합니다. 이거는요 주식에 있어서 아주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잘 구분하지 못하시는 간혹가다 이 주린이 분들이 예측이랑 매매를 바로 결부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저보고 HJ중공업을 직접 매매해보라 그랬으면은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동안에
저는 요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해봤을 것 같아요. 물론 재미는 못 봤겠죠. 그러고 나서 더 밀렸으니까. 하지만 장중에는 윗골이 길게 달면서 이렇게 슈팅도 한번 있었기 때문에 크게 손해도 보진 않았을 겁니다. 소폭 먹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근데 예측으로 따지면 완전 달라요. 예측으로 따지면은 이 5일 이평선 부근에서도 혹시 한 번 정도 튕겨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살짝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때 수주 공시가 떴었으니까요. 그쵸? 그리고 여기 21선 부근에서도 한번 튕겨주지 않을까, 주가가 내려오고 있을 때는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하지만 안 튕겨주니까 당연히 대응의 영역에서는 매수를 안 했을 거고, 이 자리에서 한번 해봤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에서도 한 번 정도 튕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날 저점이랑 이날 고점을 비교하면은 뭐 살짝 튕김이 있었긴 해요. 실제로 매수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첫날 매수가 들어갔으면 이것도 그냥 단타로 별 재미 못 보고 그냥 끝냈겠죠. 대응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측이야, 이런 자리 이런 자리 뭐 다 튕겨줄 것 같지만, 실제로 매매는 이런 데서 한 번 들어가거나 뭐 해봐야 두 번 정도 해봤거나, 이게 대응이에요. 그리고 앞전 상황 매매 복귀를 해보면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고 있을 때 25,000원부터 요 아랫 영역 분할 매수, 그 다음에 3만원 위에서 분할 매도, 요거는 제가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지난 3월 31일자 HJ중공업 수익 전략 정보 열어보면 제가 이렇게 3월이 다 갔는데 한 달 동안 14% 정도 주가 내렸는데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다. 왜냐면 코스피 지수가 그때는 20% 정도 내렸었거든요. HJ중공업은 상대적으로 덜 내렸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 대응으로 조금씩 매집하는 전략 말씀드렸고요. 중장기적으로 승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 그때가 3월 31일이었으니까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점 부근에서는 분할 매도 대응 4월 23일이었죠? 최고점 찍을 때. 이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고점이었던 34,350원. 요거는 작년 9월 고점이에요. 여기를 동일가 이상 터치하고 내려오면은 결국 여기 박스권 상단이 돌파될 것 같은데, 터치를 못하고 내려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내일까지 끝내 터치하지 못하고 장세가 약화되면 단기 물량 비중을 축소합시다. 그리고 나서 눌림목에서 더 유리한 가격에 재매수하는 전략 고려해 봅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4월 23일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최고점 33,800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결국 전고점이라고 말씀드렸던 34,350원은 터치를 못했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이튿날부터 장세가 약화됐고, 그래서 제가 4월 24일에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4월 24일자 수익 전략 정보 열어보면 전일과 금일 사이 주가는 장기 파동상 전고점인 34,350원을 터치하지 못하고 밀렸기 때문에 주포였던 외국인도 물량 팔고 있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단기 물량의 일부를 비중 축소하는 거 분할 매도 관점에서 좋은 대응이다. 자, 결국 이 위치에서부터 계속 분할 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분할 매도를 안 하셨더라도 최소한 5일 이평선이 깨졌으면 이거는 매매 툴이잖아요. 그렇죠? 매매 기법이니까 여기서는 단기 물량 무조건 털어야 됩니다. 이 캔들의 터시든 아니면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그 이튿날 5일선 부근에서 터시든, 그래서 대응의 관점에서 따져보면은 이 위치에서 분할 매수, 이 위치에서 분할 매도, 이런 말씀들을 드렸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도 실제로 대응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측 자체는요, 여기 5일선에서 한번 반등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수주 공시 큰 것도 터지고 했었으니까요. 그쵸? 지금 HJ중공업은 포지션이 없으시거나 아니면은 장투하는 물량들, 자, 여기 장기 추세 아직까지 잘 살아있고 하니까 결국 장기적으로는 위로 갈 거야 하면서 길게 끌고 가시는 물량들, 그것만 갖고 계신 게 정상적인 상황이고요. 어차피 장투하시는 분들은 저기 한 17만 원 정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위치 보고 가시는 거니까, 이번 달 들어서 한 10몇 프로, 몇 프로 내렸죠? 이번 달 들어서 17% 내렸습니다. 자, 이런 정도 하락은 그냥 잔파동에 불과합니다. 그쵸? 수급 동향 한번 보실게요. HJ중공업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권 누적 순매수, 자, 중장기 추세는 완전히 죽진 않았어요. 최근 들어서 계속 팔아서 문제인 거지. 때가 되면 결국 다시 살 겁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뉴스입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중형 조선사들에 대한 RG 확대 방안을 연구해 봐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일단 호재가 될 거예요. HJ중공업한테. 금융권에서 선수금 환급 보증을 팍팍 해줘야지 신규 수주 받기가 좋거든요. 근데 이게 대형 조선사들은 RG 발급을 잘해주면서 중소형 조선사들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이 조금 낮으니까 좀 덜 해주거든요. 그런데 HJ중공업은 중소형 조선사이기 때문에 RG 확대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기술력은 있는데 선수금 보증 문제 때문에 외국계 선사로부터 수주를 잘 못 받으면 바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재정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방안을 연구해 봐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저런 호재도 있긴 하기 때문에
뭐 무턱대고 폭락하는 게 아니라 좀 제한적인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월 15일자 기준으로 공매도 매매 비중이 6.45%에서 5.13%로 소폭 줄었는데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공매도 매매 비중이 소폭 줄어들면 주가 바닥권에서 주가가 더 내려오고 있는데 조금씩 줄어들면은 제한적인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만약에 공매도 매매 비중이 뭐 10몇 프로 이렇게 갑자기 급증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70%는 조만간 반등하고요. 한 30% 정도는 폭락을 하더라고요. 슈퍼트렌드 기준으로 HJ중공업 추세 분석해 보시면은 일봉상 단기 추세, 하락 추세 안에 있고 예리하게 이렇게 각도가 하방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 매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일단 차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주봉 차트상 중기 추세는 슈퍼트렌드 상방 가리키고 있고요. 월봉 차트상 장기 추세도 마찬가지로 상방 추세를 슈퍼트렌드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HJ중공업 수익 전략 정보 형태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HJ 1분기 실적이 기존 컨센 대비 낮았는데 뭐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최악까진 아니고 많이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2분기 실적 다시 올라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선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죠, 주가에. 그래서 변수가 타 종목 대비해서 조금 많은 편인데 어쨌든 일단은 하방 압력을 우선적으로 먼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하락 뒤에 반등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근거로는 기술적 근거를 들었는데 21선, 61선, 121선 전체 다 정배열이에요. 그쵸? 지금 주가만 121선 아래에 위치하니까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상방이 더 유리한 건 맞아요. 공격적인 매수 공략은 5일선을 강하게 상향 돌파하거나 외국인과 기관권의 강한 쌍끌이 매수 수급. 자, 요 정도를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각 가격 단가 라인 정리했습니다. 상방마디가는 29,700원, 일봉 차트상 슈퍼트렌드 가격, 주가가 29,700원 위로 치고 올라와야만 단기 추세가 다시 상방으로 전환될 수 있고요. 세력들은 최근장 26,300원에서 매도를 많이 했었고 하방마디가 18,000원은 주봉 차트상 슈퍼트렌드 가격입니다. 주가가 18,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 우리 HJ중공업의 중기 추세는 계속 상방인 걸로 간주하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HJ중공업 수익 전략 정보는요.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맥점을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가 분석과 전망이고요. 주가 급등의 매수 타이밍 혹은 주가 급락의 매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수 매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도 빼놓지 않았고요.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내일장 급등주라든가 향후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유력한 템베거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HJ중공업 수익 전략 정보를 실시간 라이브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HJ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문자 연락 주셔도 좋겠고요. 소통방 입장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최근에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장중에 20% 이상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 잠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보시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제가 5월 13일 수요일 저녁에 7시 4분경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2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코오롱 글로벌을 포함을 했었는데요. 동사는 이날 장이 마감된 이후에 깜짝 호실적 공시를 했었어요. 그 이튿날 주가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 다음날 차트 보시니까요. 거래량은 710% 터지고 종가는 9.35%, 장중 고점은 20%까지 올랐었습니다. 내일장 급등주는 장중 단타로 대응하시면 좋은데 30분 차트로 보시면 보통 장 초반에 이렇게 찬스가 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갭이 떴을 때는요. 이렇게 갭피를 거의 다 했을 때가 또 한 번 찬스가 옵니다. 그리고 장중 장세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데 체결 강도나 호가 잔량 같은 이런 장중 장세가 괜찮을 때 시장 심리가 괜찮을 때 대응을 빠르게 하시면 장중에도 10% 정도 수익은 아주 짧고 빠르게 내시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맥스 BTI랑 한솔 테크니스 보시겠습니다. 두 종목은 5월 7일 목요일 저녁에 오후 8시 16분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5종목을 추천드리면서 세 번째 종목 그리고 다섯 번째 종목으로 포함을 했었는데요. 코스맥스 BTI는 종속회사인 코스맥스 MBT가 1분기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 이튿날 차트 보시니까요. 거래량은 무려 2171% 터졌고요. 장중 고점은 29.86% 상한가까지 갔다가 종가는 24.11%
0.6%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솔테크닉스는 일부 반도체 관련주 상승 속에 한솔그룹, 반도체 등 신규 M&A에 3,900억 자금 투입 소식이 부각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이튿날 차트 상황 보시니까 종가는 18.91%, 거의 종가 고가에 가깝게 마무리가 됐고 장중 고점은 21.64%까지 찍어서 20% 이상 급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한테서 내일장 급등주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급등주 정보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 추세린의 선물로 추천드렸던 텐베거 히든 종목들 중에 주가가 2배 이상 올라와서 100% 이상 수익이 났었던 종목들에 대해 잠시 리뷰해 보시겠습니다. 빛과전자 보시겠습니다. 빛과전자는 제가 3월 말일에 텐베거 히든 종목을 공개 드리면서 그 중에서 두 번째 종목으로 빛과전자를 포함을 했었는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광 반도체를 미래 핵심 기술로 언급하면서 아주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월봉 캔들 기준으로 3월 종가가 2,480원이었고요. 이미 4월 들어서 고가가 8,100원까지 226% 이상 찍었었죠. 한 달도 안 된 기간 동안에 3배 이상 갔던 겁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대한광통신이 있는데요. 대한광통신은 제가 1월 말일에 텐베거 히든 종목을 공개하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대한광통신을 포함을 했었죠. 대한광통신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1월 종가 3,460원 기준으로 추천을 드렸었고 1월달 이후 현재까지 주가 아주 잘 올라오고 있는데 3만원 중반대까지 가면은 완벽하게 텐베거 달성하게 되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AI를 위한 미래 핵심 기술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아주 시장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많이 올랐죠. 제가 1월 말일에 삼성 SDI도 같이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1월달 캔들 종가는 38만 3천원이었고 4월 중에는 최고점 82만원까지 찍어서 이미 100% 이상 수익권을 달성을 했습니다. 제형솔루텍 보시겠습니다. 제형솔루텍은 제가 11월 28일 마지막 거래일에 텐베거 히든 종목 4종목을 공개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제형솔루텍을 첫 번째 종목으로 포함을 했었는데 차트 상황 보시니까요. 제가 이 양봉 캔들의 텐베거 유망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고요. 종가는 1842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3개월도 채 안 돼서 최고점 8100원까지 갔었으니까 이 종목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5배가량 시세가 났었네요. 수익률 하이라이트는 동양 고속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11월 마지막 거래일에 추천을 드렸고 제가 이 월봉 캔들을 보고 텐베거 유망주로 골라드렸었는데 당시 종가가 14,280원이었죠. 그런데 채 한 달도 안 돼서 최고점 17만 2,800원까지 찍었습니다. 물론 운이 좋았지만 이 종목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텐베거를 이미 다녀와서 매우 기분이 좋았고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텐베거 히든 종목들은 주로 첨단 제조, 바이오, IT 산업군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기업의 재무적 가치나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중장기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추천드리는 시점 기준으로 향후 텐베거가 유력한 종목들을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께 한 달에 한 번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텐베거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히든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한 번만 보내주셔도 매월 말일에 여러분께 제공드리고 있는 이 텐베거 히든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